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더하고 뺀 것들, 상수배한 것들, 이런 간단한 연산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함수들 역시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정의를 사용을 하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딱 하나, 합성함수의 경우만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그 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들 평이하니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f랑 g라는 함수가 a, b라는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r로 가는 리만 인테그러블 펑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함수의 리만 인테그럴을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p라는 파티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f라는 함수의 p에 대한 로어 리만 썸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서메이션 mi 곱하기 델타 xi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사각형으로 근사를 하는데, 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근사를 하는데, 저 스몰 mi가 함수 값의 각 구간에서의 인피멈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함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f를 넣기도 하고요, 파티션을 강조하기 위해서 p를 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의 가능한 모든 근사 중에 가장 큰 것, 즉 수프리멈을 LF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P에 대한 수프리멈이에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UF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근사하는데 가장 크게 근사를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F를 쓰기도 하고요, 파티션까지 강조를 하려면 F, P를 역시 마찬가지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UF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피멈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값, 로어 리만썸과 어퍼 리만썸이 같을 때 우리가 리만 인테그러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을 때 우리가 이 값을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이라고도 불렀고요, 얘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함수를 위에서부터 사각형으로 근사하든 아래서부터 사각형으로 근사하든 두 개가 같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만 적분의 정의,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구분구적법을 아주 약간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처음으로 얘기할 것, 우리가 f랑 g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새로운 함수들을 만들고 그 새로운 함수들 역시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알파라는 주어진 상수가 딱 있을 때 알파 f로 정의되는 이 함수가 역시 리만 인테그러블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되게 당연해 보인다, 그죠? 우리 연속함수나 함수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게 그냥 알파 f라고 정의된 새로운 함수. 그래서 이거 우리 알고 있지만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써봅시다. h를 우리가 알파 f라는 함수로 정의를 하고 나면 hx는 어떤 값이지? fx라는 값에다가 fx는 함수 f가 있으니까 이미 정의가 된 값이에요. 여기다가 알파를 곱한, 이렇게 정의된 새로운 함수를 맨날 그때그때 h라는 새로운 노테이션을 도입하기 귀찮으니까 알파 f라고 그냥 쓰기로 약속한 것 뿐입니다. 약속을 거창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것들은 다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알파 f라는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a부터 b까지 알파 f 혹은 h라는 함수의 적분,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a부터 b까지의 적분 곱하기 알파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쓰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왜? f가 적분 가능하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있읍시다. 두 번째, f 더하기 g라는 함수도 적분 가능하고, 그래서 이 f 더하기 g라는 함수를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h라는 함수로 정의를 했다고 치면 그 함수가 적분 가능함을 먼저 우리가 보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 h의 적분이란 것도 적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f의 a부터 b까지의 적분 더하기 g의 a부터 b까지의 적분으로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당연해 보이죠? 자, 세 번째로 알파랑 베타라는
실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함수인 알파 f 더하기 베타 g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 함수도 역시 적분 가능하고 그 함수의 적분도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1번, 3번의 간단한 조합입니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이는 성질이라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얘를 우리가 적분의 리니어리티, 한글로는 선형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네 번째도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요. f라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고 해요. 그게 우리 명제의 대전제였습니다. 그러면 f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적분한 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증명도 굉장히 단순한데 이것도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름이 붙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양수를 양수로 보낸다 라는 의미에서 파지티비티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로는 f가 g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이 a부터 b까지 g의 적분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되게 당연해 보이죠. 사실 4번을 간단하게 응용한 것에 불과하고요. 얘도 그냥 f가 g보다 크다고? 그러면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f의 적분도 g의 적분보다 크거나 같네. 즉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오더 프리저빙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순서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명제의 성질을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째, 4번째, 5번째를 보면 이런 명제들은 사실은 선형대수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적분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고등학교나 수학원, 수학2에서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뭐 a부터 b까지 함수의 넓이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이 a, b라는 적분 자체를 연산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얘가 뭐예요? 정의역이 적분 가능한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가져와요. f라는 함수를 가져오면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을 함수 값으로 내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값은 a부터 b까지의 f의 적분이다. 그래서 이런 함수로 생각을 하면 이 함수는 사실은 이 3번 조건에 의해서 그 여러분이 선형대수 때 매번 봤던 그 리니어 펑션 혹은 선형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3, 4, 5번이 사실은 그 나중에 이 적분 같은 것들을 추상화시킬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냥 1, 2, 3, 4, 5를 간단하게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증명들은 다행히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위에 써져 있는 이 로어 리만썸과 어퍼 리만썸을 사용한 리만 적분의 정의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증명해 봅시다. 만약에 알파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f라는 함수는 0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0이라는 함수 적분 가능하고 0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할 게 없어요.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지? 알파 f라는 함수에 대해서 로어 리만썸과 어퍼 리만썸이 같다는 것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p라는 파티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파티션 하나를 픽스를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 f라는 함수의 어퍼 리만썸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 당연히 이 알파 f라는 함수의 xi-1에서 xi까지의 최대값을 찾아야겠습니다. 이 최대값은 정의가 함수의 수프리멈이었습니다. 그렇죠. x가 그 i번째 구간에 있을 때의 수프리멈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알파는 상수니까 수프리멈 밖으로 바로 빠져나오죠. 당연히. 그대로 써봅시다. 그래서 얘는 x가 xi-1에서 xi까지로 있을 때 수프리멈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안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수프리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입니다. 얘는 원래 함수의 캐피털 MI 값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일, 이 알파 f라는 함수의 p에 대한 어퍼리만섬을 생각을 해보면 f라는 함수의 어퍼리만섬에 알파를 곱한 거랑 똑같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 얘기는 u 알파 f랑 알파 곱하기 u f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양변에 p에 대한 인피멈을 택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로어 리만섬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로어 리만섬 오브 알파 f는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로어 리만섬 오브 f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f가 인테그러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u 알파 f랑 알파 곱하기 uf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또 알파 곱하기 lf랑 알파 l이 아니지 여기를 살짝 지웁시다. L 알파 F 이 둘이 같다는 것도 바로 위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F가 인테그러블하다고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명제 대전제였습니다. 따라서 UF와 LF가 같아야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네 값이 전부 같은 겁니다. 네 값이 전부 같기 때문에 알파 F의 어퍼 인테그럴과 알파 F의 로어 인테그럴 이 둘이 우리가 같기를 바랬던 이 두 값이 완전히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알파 F는 인테그러블 한 거예요. 리만 인테그러블 한 겁니다. 이유는 위에서 녹색으로 동그라미셨던 알파 F의 어퍼 리만 인테그럴과 로어 리만 인테그러블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A부터 B까지의 알파 F라는 함수의 인테그레이션은 뭐냐? 이거는 U 알파 F 혹은 L 알파 F랑 같다 그랬으니까 써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얘는 알파 곱하기 UF라고 쓸 수가 있고 UF는 LF랑 같이 A부터 B까지의 알파의 인테그레이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위에 썼던 것처럼 녹색 둘이 같으니까 인테그러블 한 거다. 그래서 인테그러블이라는 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적분 값은 U 알파 F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걸 한 건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빠졌어요. 알파가 0보다 작을 때가 빠졌습니다. 알파가 0보다 작을 때는 같으니까 생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알파가 0보다 같을 때는 비슷하다 해봐라 라고만 한번 써봅시다. 자, F랑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F 더하기 G라는 함수도 적분 가능하고, 적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적분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값 F의 적분 더하기 G의 적분으로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번과 사실 증명이 같아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F 더하기 G라는 함수의 로어 인테그럴, 어퍼 인테그럴을 각각 구하고 그 값들이 같음을 보여야겠습니다. 따라서 로어 인테그럴, 어퍼 인테그럴은 각각 로어 리만섬의 수프리멈, 어퍼 리만섬의 인피멈으로 나타나니까 파티션 하나에 대해서 구하고 걔네들의 수프리멈, 인피멈에 대한 걸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티션 하나를 줘봅시다. 각각의 부분 구간에서의 x에 대해서 우리가 fx 더하기 gx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얘는 이 스몰 mi f 더하기 스몰 mi g
각 구간에서 f의 인피멈, 각 구간에서의 g의 인피멈을 각각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썼던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가 다를 때 인피멈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함수에 따라 다르네. 그래서 mi, f, mi, g로 쓰기로 했다. 이 정리를 처음에 얘기할 때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보다는 fx 더하기 gx가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왜? fx 중에 인피멈이 mif고 gx 중에 인피멈이 mig니까. 자, 이 부등식에 좌변과 우변에 모두 x에 대한 인피멈을 취해 봅시다. 우리 해석개론 원에서 늘 하던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 x에 대해서는 상수니까 인피멈을 취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른쪽은 f 더하기 g라는 함수의 인피멈이네. 따라서 스몰 mi f 더하기 g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얘를 조합해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f 더하기 g라는 함수의 파티션에 대한 로어 리만 썸이었습니다. 얘는 서메이션 스몰 mi f 더하기 g 델타 xi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당연히 서메이션 mi 델타 xi 스몰 mi 델타 x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위에서도 당연히 같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아래에서도 같지 않은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아주 쉬운 예제들로 찾을 수가 있고요. 꼭 한 번씩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점선으로 밑줄 그은 거는 스몰 f의 로어 리만 썸이 되겠네요. 그 오른쪽에 점선으로 밑줄 그은 건 스몰 g의 로어 리만 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티션에 대해서 수프리멈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LF 더하기 G가 LF 더하기 LG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얘도 당연히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로어 리만 썸에 대해서는 인피멈을 생각을 하고 어퍼 리만 썸에 대해서는 수프리멈을 생각하는 걸 제외하고는 달라질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까 UF 더하기 G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UF 더하기 UG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꼭 해보기 바래요. 위랑 사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조합해 봅시다. UF 더하기 G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방금 위에서 우리가 UF 더하기 UG라고 썼습니다. 근데 얘는 LF 더하기 LG랑 같아요. 왜? F라는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니까 둘이 같고 G라는 함수도 리만 적분 가능하니까 방금 밑줄 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LF 더하기 LG는 LF 더하기 G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 위에서 바로 보인 바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모든 함수에 대해서 어퍼 리만 썸이 로어 리만 썸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LF 더하기 G보다 UF 더하기 G가 크거나 같겠습니다. 즉 여기에 식에 있는 이 5개의 항들은 맨 왼쪽에 UF 더하기 G가 있고 오른쪽에도 UF 더하기 G가 있으니까 5개가 다 같은 거예요. 즉 지금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UF 더하기 G와 LF 더하기 G가 같은 겁니다. 이게 뭐지? 로어 인테그럴과 어퍼 인테그럴이 같으니까 F 더하기 G가 적분 가능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결론 F 더하기 G라는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F 더하기 G의 값은 뭐지? 이 5개가 다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네. UF 더하기 G인데 맞죠? 얘는 우리가 UF 더하기 UG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F랑 G가 적분 가능하니까 UF는 F의 적분, UG도 G의 적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F 더하기 G의 적분이
F의 적분 A부터 B까지 더하기 G의 적분 역시 A부터 B까지 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단순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아주 쉬운 사실이긴 한데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실들만으로 증명할 수 있나? 증명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때는 필요한 테크닉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적분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맞죠? 자,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합으로 나온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긴 한데 왜 그런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의 대전제 함수가 적분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함수의 적분을 계산을 하려면 로어 인테그럴을 계산을 하든 어퍼 인테그럴을 계산을 하든 아무거나 하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 적분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퍼 리만 인테그럴 과도 같고요. 로어 리만 인테그럴 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어 리만 인테그럴을 한번 써보면 이 로어 리만 썸에 대한 수프리멈이다. 고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서 파파팍 하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 로어 리만 썸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어퍼 리만 인테그럴이나 로어 리만 인테그럴은 같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에서 우리가 이 스몰 mi를 생각을 하면 이 스몰 mi 혹은 앞에서는 함수가 두 개 나오니까 어떤 함수의 최소값이냐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f를 쓰기도 했었는데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함수 하나에 대해서만 다루니까. 그래서 스몰 mi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스몰 mi는 함수값 중에 인피멈인데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인피멈도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이 f의 로어 리만 썸을 생각을 하면 정의 자체가 스몰 mi 델타 xi 이었는데 델타 xi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죠. 큰 숫자죠. 정확히 말하면 스몰 mi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을 더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을 생각을 하면 얘는 로어 인테그럴과 같아요. 따라서 p에 대한 파티션에 대한 로어 리만 썸의 수프리멈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밑줄 친 LFP가 로어 리만 썸이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걸 생각을 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렇죠. 즉 우리가 보인 것 A부터 B까지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적분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당연해 보이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g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점에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f-g라는 함수의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왜? 바로 위에서 보였으니까. 따라서 리니어 컴비네이션에 대해서 적분이 잘 갈라지니까 우리가 이 인테그레이션 f 빼기 인테그레이션 g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 다 a부터 b까지의 적분을 귀찮으니까 뺀 겁니다. 이러면 f 빼기 g의 적분이죠. 이게 우리가 3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바로 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의 적분이 g의 적분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 증명들은 사실 5개 다들 그냥 정의만 사용한 간단한 증명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너무 간단한 증명이라서 뒤쪽에서 얘네들을 다시 막 사용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 기본적인 것들을 증명할 때, 그리고 뭔가 연습 문제에서 복잡한 것들을 쉬운 문제들로 바꿀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적분의 정의를 사용한 증명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한 번씩 쭉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함수 f가 a부터 b까지 해서 그리고 b부터 c까지 해서 적분 가능하다 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a부터 c까지 해서 적분 가능하고, 그리고 적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a부터 c까지의 f의 인테그럴을 쓸 수가 있는데, a부터 b까지의 적분, b부터 c까지의 적분의 합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명제 자체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들어봤고 많이 썼던 명제이기도 하고요. 되게 이해하기도 되게 쉽죠. 우리는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함수가 두 개가 아니라 정의역이 두 개인 형태였습니다. 두 정의역에서 적분이 잘 정의될 때 그 합집합 덧셈에서도 정의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얘를 에디티비티, 적분의 에디티비티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f라는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 각 작은 영역에서 리만 적분 가능함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f가 a, b에서 적분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b, c에서도 적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a, b라는 구간에서 파티션 P1을 찾을 수가 있어서 f의 로어썸과 f의 어퍼썸의 차이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를 b, c에 대한 파티션 P2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겠네요. 한번 써보고 얘기를 합시다. 두 가지 명제를 우리가 단순히 합쳐 쓴 겁니다. 리만의 크리테리언에서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LF랑 UF가 A, B에서 같으니까 파티션이 있어서 얘가 성립하는구나. 어퍼 리만섬과 로어 리만섬의 차이가 충분히 작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명제를 A, B에 대한 적분, B, C에 대한 적분에서 각각 써놓은 것 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고 나면 그렇지는 않은데 처음에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위에서 F, P1이랑 아래에서 F, P2는 다루고 있는 정의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이 첫 번째는 당연히 A, B의 정의역을 다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쓰려면 이 A, B에서의 정의역이라고도 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얘는 B, C에서의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엄밀하게 쓰려면 이 B, C에서의 파티션 P2에 대해서 라고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노테이션이 너무 길어지는 걸 별로 원하지도 않고 P1은 A, B의 파티션, P2는 B, C라는 클로즈드 인터벌의 파티션이라는 걸 아니까 이 A, B, B, C 이런 거는 그렇게 큰 혼동의 여지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쓰지 않기로 합시다. 자, 이제 P라는 파티션을 P1과 P2의 합집합으로 한번 놔봅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 A, B, C라는 인터벌이 있어요. 그리고 P1을 우리가 녹색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P1은 여기에 파티션이에요. P2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B는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겠네? 뭐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P1 유니온 P2는 이 위에서 녹색 점과 빨간색 점의 유니온이 되겠습니다. 즉 A, C라는 클로즈 인터벌의 파티션이 되겠네요. 그렇죠. 써봅시다. 이 P라는 거는 이 B, C의 파티션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U, F, 서치 대시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AND라고 씁시다. 그리고 파티션이고, 그리고 이 U, F, P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우리가 이 위에서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B라는 점이 항상 파티션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퍼리만썸을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어퍼리만썸은 각각에서의 어퍼리만썸의 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사각형으로 위에를 근사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UFP는 UFP1 더하기 UFP2가 되고요. LFP는 당연히 LFP1 더하기 LFP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UFP-LFP를 생각을 하면 얘는 UFP1 더하기 UFP2에서 그냥 묶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LFP1 더하기 LFP2 얘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BC의 파티션인 P1을 묶으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A,B 대신에 BC의 파티션인 P2만 묶어보면 역시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는 각각 2분의 입실론 더하기 2분의 입실론, 그래서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F는 A,C에서 인테그러블이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명제인 F가 A,C에서 인테그러블 하다 라는 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두 값이 같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우리가 해석계론원에서 했던 게 있어요. 바로 직접적으로 같다는 걸 보일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우변이 좌변보다 크거나 같다를 각각 보여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우변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걸 한번 보여봅시다. 우리가 A부터 B까지, A부터 C까지 F의 적분을 생각을 하면 얘는 이 위에서 방금 정의했던 파티션 P에 대해서 그 파티션에 대한 어퍼 리만 썸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근데 얘는 정의가 이 UFP1 더하기 UFP2로 나왔습니다. 근데 F가 A, B에서 인테그러블 하고 B에서 B,C에서 인테그러블 하다는 조건을 사용을 하면 이 F, P1 더하기 2분의 입실론 보다 작거나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UFP2도 LF, P2 더하기 2분의 입실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했던 부등식을 다시 한번 그대로 써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얘는 LFP1은 당연히 A부터 B까지의 적분보다 작거나 같을 테고, LFP2는 B부터 C까지의 적분보다 작거나 같고, 나머지를 더하면 입실론이니까 이 좌변은 우변 더하기 입실론보다 작거나 작다라는 게 나오겠습니다.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우리 해석계론원에서 늘 했던 것처럼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입실론이 0으로 갈 때를 생각을 하면 좌변은 right hand side, 우변보다는 작거나 같겠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A부터 C까지 F의 적분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이제 로어 리만썸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로어 리만썸은 P1에서 P2에서 각각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얘는 역시 근사를 생각을 하면 UFP1 빼기 2분의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고요. P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A부터 B까지의 적분, B부터 C까지의 적분 빼기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아, 똑같구나. 역시 마찬가지로 입실론에 대해서 전부 성립하기 때문에 입실론을 제거하면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네. 자, 우리가 한 것,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거나 같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둘을 다 증명을 한 거예요. 따라서 A부터 C까지의 적분은 A부터 B까지의 적분 더하기 B부터 C까지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네요. 되게 거창하게 증명을 하긴 했지만 각각의 정의역에 대해서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안 했지만 간단한 함수들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함수들의 적분 가능성은 거의 끝났고요.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합성함수. f라는 함수가 a, b에서 정의되는 적분 가능한 함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a,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함수 f를 적용했을 때 c, d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합성함수를 생각을 하려면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f라는 함수가 연속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도 돼요. 하지만 어쨌든 들어있고 이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실수집합으로 간다고 합시다. 이제 f와 g의 합성함수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f라는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고 g라는 함수가 연속함수면 그러면 이 합성함수도 역시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합성함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에서 되게 까다로웠어요. 합성함수, 각각의 함수가 연속일 때 합성함수의 연속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적분 가능할 때는 이제 이번 영상에 나오는 모든 증명 중에 가장 까다롭긴 합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자, 연속함수의 합성이 있다고 합시다. 연속함수 적분 가능한 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 연속함수의 합성함수는 당연히 적분 가능합니다. 왜? 연속 합성하면 연속이니까. 그렇죠. 연속 리만 적분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F가 리만 적분이고 G가 연속이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연속이라고 쓰는 대신에 그냥 리만 적분이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건 안 돼요. 그런 예를 우리가 사실은 이미 앞에서 컨스트럭트를 했었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이 왼쪽처럼 정의된 이런 디리클레 함수의 변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무리수일 때는 0, 유리수일 때는 q분의 1인 함수입니다. 이 qp가 뭐지? pq가 gcd가 1인 이런 유리수 꼴일 때 q분의 1로 나오는 함수였어요. 이 함수를 그려라. 그러면 이런 함수였습니다. 1일 때 함수값이 1이고요. 2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3분의 2일 때, 4분의 1일 때, 4분의 1은 정의가 되어 있고요. 4분의 3일 때,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일 때. 이렇게 점점 아래쪽으로 0보다 크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이런 함수였습니다.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사용을 해서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함을 이미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살펴봅시다. 이 함수는 그래프 그려볼까요? 되게 단순하게 그려지네. 0일 때는 0, 0이 아닐 때는 1로 주어진 함수입니다. 이 함수 적분 가능한 거 너무 당연하죠. 로어 리만 썸의 수프리멈, 어퍼 리만 썸의 인피멈 둘 다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1입니다. 그래서 F 적분 가능하고 G 적분 가능한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F랑 G의 합성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어떤 함수지? 자, 이 두 함수는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f 합성 g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0보다 큰 x에 대해서는 전부 1로 보내고 0일 때는 0으로 보내는 함수를 f에다가 합성한 거니까 어떤 함수가 되냐, x가 유리수일 때는 항상 0이고 x가 무리수일 때는 항상 0이고 x가 유리수일 때는 1인 이런 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함수 우리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무리수일 때는 0, 유리수일 때는 1인 함수였어요. 이 함수 로어 리만 썸 0, 어퍼 리만 썸 어떤 경우에도 1. 따라서 리만 적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명제에서 리만 적분 가능한 것, 리만 적분 가능한 것 두 개 놨었을 때 두 개의 합성이 리만 적분 가능하냐? 그러면 이거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둘 다 리만 적분 안 돼. 그러면 좀 더 나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뭘까? F가 리만 적분 가능하고 G는 연속일 때로 조금 약화시킨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G의 연속성을 우리가 좀 크리티컬하게 사용해서 F와 G의 합성이 컴포지션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봅시다. 이 증명이 조금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한번 천천히 봐봅시다.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걸 보이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퍼 리만섬과 로어 리만섬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입실론을 한번 더 봅시다. 그리고 이 k라는 값을 이 g라는 함수에 가장 큰 값 혹은 수프리멈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연속 함수니까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함수의 맥시멈 값이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맥시멈 미니멈 중에 절대값이 큰 값을 우리가 캐피탈 K라고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입실론을 넉넉하게 작게 잡아봅시다. 입실론이 있을 때 입실론 1이란 새로운 값을 넉넉하게 작게 잡아봅시다. b-a 플러스 2k 라고 잡았습니다. 충분히 작은 값이로만 생각을 해놓고 그리고 증명을 해가다가 입실론 1이 이 정도 값이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입실론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중에 잡은 값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논리에 익숙하니까 입실론 1을 먼저 이렇게 놓겠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G가 연속입니다. 물론 연속이니까, 그리고 구간은 컴팩트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어떤 델타라는 숫자가 있어서, 물론 이 델타는 충분히 작게 잡아도 돼요. 왜? 어떤 델타에 대해서 성립하면 그 델타보다 작은 델타 프라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티뉴어스의 정의를 그대로 써봅시다. S와 T가 충분히 가까우면, 그리고 ST가 당연히 정의역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 GS랑 GT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지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F가 A, B에서 인테그랄 하다는 걸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티션 P1을 잡을 수가 있어요. P를 잡을 수가 있어요. UF랑 LF의 차이가 충분히 작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 이 입실론 1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델타 제곱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맙시다. 우선 충분히 작은 값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 값을 어떻게 잡을래? 뒤에서 계산을 하다가 값이 이 정도로 작아지면 최종 결과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지금 빨간색 밑줄로 써놓은 것들은 이제 잠깐
잠깐 나중에 정할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증명을 내려가다가 이 정도면 되겠네 하고 싶어서 증명의 마지막부터 해서 필요한 값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채워놓은 게 이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값입니다. 그걸 생각해 놓고 있읍시다. 자, 이제 A라는 집합을 이런 인덱스 중에서 이 F의 최대값과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좀 적당히 작은 놈이랑 굉장히 큰 놈으로 나눠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생각해 봅시다. A에서는 이 함수값들이 가장 작아지니까 그것을 다시 G로 보내면 이 위에 유니폼 컨티뉴어스 정의에 의해서 입실론 1보다 작아지겠네. 근데 B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못 하겠네. 그래서 A에서는 작아지니까 충분히 작게 줄이고 B에서는 다른 방식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먼저 A에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I 인덱스가 A에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X, Y가 이 xi-1부터 xi까지라는 인터벌 안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fx랑 fy의 차이는 정의에 의해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수프리몬 빼기 인피몬보다는. 근데 이 값이 델타보다 작아요. 캐피털 A의 정의가 이랬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합성함수를 생각을 하면 G 컴포지션 fx랑 아까 말했듯이 G 컴포지션 fy의 차이가 이 위에서 보면 델타보다 작으니까 입실론 1보다 작네요. 맞죠? 따라서 입실론 1보다 작겠습니다. 얘를 종합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캐피털 mi G 컴포지션 f 마이너스 스몰 mi G 컴포지션 f 에다가 이 델타 xi를 더하고 싶어요. 이게 G 컴포지션 f라는 합성함수의 로어 리만 썸 빼기 어퍼 리만 썸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모든 데서 못하고 인덱스가 A에 있을 때만 계산을 한 거예요. 이때 계산을 해보면 얘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더하면 B-A고 앞에 있는 것은 입실론 1보다 작으니까 입실론 1 곱하기 B-A보다는 작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i가 스몰 i가 캐피털 A에 있을 때는 얘가 입실론 1 곱하기 B-A보다 작다는 걸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인덱스가 B에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이 B의 정의에 의해서 캐피털 MIF랑 스몰 MIF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얘 차이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함수값의 차이가 뭐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함수값이 지가 아무리 커봤자 마이너스 K랑 플러스 K 사이겠지. 그걸 사용을 합시다. 얘는 i가 B에 있을 때 델타분의 1 곱하기 MIF 마이너스 스몰 MIF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맞죠? 왜? MIF 빼기 스몰 MIF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델타분의 1 곱하기 어퍼 리만 썸, 여기에 뭐가 하나 빠졌네요. 델타 xi 이게 빠졌습니다. UFP 빼기 LFP가 델타보다 작고 얘가 입실론 1보다 작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까다롭진 않지만 그냥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단순히 델타분의 1보다 아니지. 양변을 델타로 나눠가지고 이거 1보다 델타분의 1 캐피털 MIF 마이너스 스몰 MIF 인 거예요. 얘를 그냥 여기에
양변에다 곱한 것 뿐입니다. 왼쪽에는 1이 곱해져 있고 오른쪽에는 얘가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입실론 1보다 작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i가 b에 있을 때 mi g 컴포지션 f 빼기 스몰 mi g 컴포지션 f 얘의 차이를 보면 얘는 ek 곱하기 서메이션 델타 xi 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ek 곱하기 입실론 1 보다 작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이 둘을 사용을 하면 로어 리만섬과 어퍼 리만섬의 차이를 정확하게 근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파티션 P에 대해서 G 컴포지션 F의 어퍼 리만섬과 G 컴포지션 F의 로어 리만섬의 차이를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얘는 당연히 모든 i에 대해서 mi G 컴포지션 F 빼기 스몰 mi G 컴포지션 F 얘 곱하기 델타 xi 이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 당연히 우리가 둘의 차이가 작은 집합 플러스 둘의 차이가 큰 집합으로 나눠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네. 근데 작은 집합은 아까 그 입실론 곱하기 b-a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이게 작은 집합이었어요. 이 캐피털 mi 마이너스 스몰 mi가 큰 집합은 방금 위에서 봤던 것처럼 ek 곱하기 이 입실론 1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를 조합하면 입실론 1 곱하기 b-a 더하기 ek 이게 입실론 1의 정의였으니까 입실론이 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게 뭐였지?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파티션 P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션 P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어퍼 리만섬과 로어 리만섬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더라 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즉 리만의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G 컴포지션 F가 인테그러블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이 처음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약간 그리고 테크니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합성함수의 증명은 뭐 증명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얘를 사용한 정리 같은 것들을 더 쓰니까 한번 쭉 봐보고 이 증명은 한번 이해했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 적분 파트에서 뒤쪽에 나오는 다른 증명들은 개념적으로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 합성함수의 증명만큼 까다로운 게 다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합성함수의 적분 가능성을 사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아주 간단하게 그 첫 번째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f의 절대값이라는 함수도 적분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간단한 함수 생각할 수 있지? 유리수일 때 1, 무리수일 때 마이너스 1 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 절대값은 당연히 적분 가능하지만 원래 함수는 적분 가능하지 않죠. 자, 1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지? 물론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긴 한데 우리는 합성함수의 적분을 배웠으니까 합성함수의 적분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f가 적분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함수가 적분 가능하려면 우리가 정의역도 유한, 함수도 유한이어야 돼요. 그게 성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f가 바운디드일 거고 따라서 뭐 그냥 함수값이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바운디드 바이 k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합성함수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g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해서 r로 가는 절대값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g 연속 맞죠?
따라서 적분 가능한 함수와 절대값 함수를 합성한 함수는 방금 전에 이런 두 함수의 합성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적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적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적분에 대한 삼각 부등식을 역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증명은 끝이고 추가로 증명할 수 있는 거 봐봅시다. 이제 마이너스 f랑 f의 절대값 사이에 원래 함수인 f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더 프리저빙 프로퍼티에 의해서 적분을 세 함수에 대해서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a, b에서요. a, b는 귀찮으니까 생략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a부터 b까지의 적분을 생각을 하면 얘는 절대값의 적분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특히 그냥 우리 해석개론에서도 종종 쓰이긴 하지만 나중에 복소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성질이니까 한번 써놓읍시다. 적분에 대한 삼각부등식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넓이를 구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혹시 넓이 중에 x축의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위로 올린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함수에서는 얘가 되게 자연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함수의 a부터 b까지의 적분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색칠해진 영역이고요. 물론 이 아래는 빼야 돼요. 그렇죠. 빼는 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아래에 있는 걸 뒤집은 거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걸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오른쪽이 크거나 같겠구나. 근데 물론 함수가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직관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증명도 어렵진 않았지만. 자, 두 번째 성질을 봅시다. f라는 함수가 혹시 적분 가능하다고 하면 a, b에서 f의 n승이라는 함수도 역시 적분 가능합니다. 이것도 되게 단순해요. 위처럼 역시 길게 쓸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간단하게만 써봅시다. 왜냐하면 f의 n이라는 함수는 이 g 컴포지션 f를 쓸 수가 있고, 이 g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에 대한 연속 함수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k는 위처럼 스몰 f의 바운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우리 적분 가능한 함수들이 있을 때 그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적분 가능한 함수를 만드는 방법들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함수의 덧셈이 그리고 뭐 상수배 곱한 게 적분 가능하다. a, b에서 b, c에서 적분 가능하면 합집합에서도 적분 가능하다.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적분 가능한 함수와 연속 함수가 있으면 그 둘의 컴포지션, 합성함수도 적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증명 자체는 고등학교 수학 1, 2에서와 거의 같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래서 펀더멘털 시어럼 오브 캘큘러스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수학 1에서 많이 봤던 임프로퍼 인테그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테크닉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엄밀한 정의,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예제들을 얘기를 하면 적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은 곧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부터 한번 천천히 복습하는 생각으로,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